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해가 이렇게 들어. 오랜만에 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누추한 몰골로 2달 만에 또 인사를 드리는데요. 많은 일이 있었다면 많은 일이 있었고 그냥 큰 행사를 하나 치렀어요. 결혼을 끝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제 커플이다 보니까 결혼을 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애매하다기보다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 많았어요. 캐나다에서는 일단 한번 무조건 해야 됐고, 그 메리지 서티피케이션을 받으려면은 증인 2명을 데리고 이제 세레모니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리고 터키에 또 가족이 있는 상태라서 터키에서 한번 해야 됐고, 그래서 너무 많은 데서 하기보다는 시간도 그렇고 많이 소요되니까 저희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가족들을 다 터키에서 불러서 터키에서 한 번에 결혼식다운 결혼식 하고, 캐나다에서는 그냥 가볍게 웨딩 세레모니 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그거 준비하고 뭐 그러느라 시간을 좀 많이 보내느라 따로 이렇게 영상을 할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탔는데 터키에서 돌아온 상태고, 오늘 오랜만에 출근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 제 출근 준비하는 걸 보면서 간단한 근황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랬고, 이제 제 친구들 2명 되게 친한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은 이왕 그 터키 여행하는 겸 캐나다도 여행하고 싶다고 해서 한 일주일 정도 먼저 왔어요. 그래서 그 세레모니의 증인으로 같이 해주고 같이 터키로 넘어갔어요. 이게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사람 불러서 그 증인해주는 결혼 그거 증명해주는 사람 불러서 그냥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달러라만 가서 그래도 조금 꾸며가지고 막 전날에 그 트리프트 스토어 어디지? 그런 중고 물품 파는 데가 있거든요. 여기 캐나다는 좀 유명한데 거기 가서 득템을 했어요. 드레스를 7,000원에. 그래서 7,000원에 산 드레스로 친구들이 또 엄청 예쁘게 꾸며줬어요. 제가 화장을 잘 못해서. 그래서 이렇게 무사히 세레머니를 끝낼 수 있었고요. 그 뒤로는 짐 싸고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니까 그러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터키 가서 본격적인 결혼을 했죠. 터키가 아무래도 조금 결혼을 조금 되게 크게 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 전날에 또 막 전야제도 있고 이래서 우리 언니가 이제 와줬는데 조카가 1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늦게까지 하는 일정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텐데 그래도 좀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감사의 말씀 올리며 우리 조카는 그 영상을 나중에 꼭 저희 언니도 유튜브를 하거든요. 영상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잘 만들어놨어요. 그 영상을 좀 꼭 봤으면 좋겠어요. 이모를 위해 먼 길을 와준 그녀. 거기까지가 이제 제 근황이었고요. 2달 동안은 그렇게 결혼 끝내고 사람들 오고 그런 거 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고, 이제는 터키 갔다 와서 저희 그 증명서도 다 받았어요. 딱 돌아오니까 와 있더라고요. 잘 끝내고 이제 또 열심히 이제 앞만 보고 달려나갈 생각뿐입니다. 하이브리드, 원래 이게 그 코로나 때 풀 리모트를 하다가 이제 하이브리드를 점점 받아들이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 회사에 저희 회사가 그 다른 시간대에 있어가지고 미팅이 막 아침에 엄청 많아요. 그러면은 출근하는 날은 조금 힘든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출근이 거의 1시간 20분?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미팅 한번 참석하고 지금 벌써 10시 다 돼가는데 가면은 막 회사 가면 11시 넘고 그럼 또 점심 먹고 그러면은 막 시간 다 버리고 이러거든요. 아무튼 이제 출근을 하려고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보여드렸나요? 여기 하나랑 저기 하나 더 놨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결혼 선물로 꽃을 보내줬어요. 꽃이랑 바구니, 기프트 바구니까지 보내줬는데 네 그렇다고요. 자랑하기. 그리고 이제 이거는 터키에서 사온 로콤인데 팀이랑 같이 먹으려고 챙겼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이렇게 들고 쫄랑쫄랑 회사를 가보겠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남편 따라서 캐네디언 타이어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루하기도 해서 그 영상을 켰습니다. 예전에 저 가기 전에 질문 그래도 좀 남겨달라고 했는데 질문을 좀 남겨주셔서 그거 대답 좀 해보려고 해요.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먼저 첫 번째가 전공이 뭐였는지 한국에서 디자인 전공했는지 물어보신 게 있었는데 짧은 대답으로는 저는 미디어 아트를 전공했어요. 디자인을 전공한 건 아닌데 미디어 아트를 전공하고 나서 처음 들어갔던 회사가 콘텐츠 관련된 회사라서 콘텐츠 관련된 일을 인턴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콘텐츠 관련 막 PPT 이런 비주얼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거기에 너무 재미를 많이 느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영상 쪽이 빡세다고 들어서 그러면 그냥 그래픽 웹 디자인 쪽으로 좀 틀어볼까 라고 해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는 전공은 디자인 전공은 아닌데 한국에서 그래픽 웹 디자이너 경력이 조금 오래 있어요. 근데 웹 디자인 하면서 조금 UX, UI를 셀프 스터디를 좀 했거든요. 막 국비지원 학원도 다닌 것 같아요. 그때 웹 UI, UX 코스도 막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여기서 배우니까 한국에서 배웠던 게 막 전문적이진 않았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조금 기초적인 부분을 밟을 수 있었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자꾸 떨어져요. 커피컵에 올려놨더니 이렇게 해서 할게요. 그리고 저 캐나다에 처음 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UX, UI 배우러 왔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냐고 나이가 좀 있으셔서 걱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캐나다에 처음 온 거는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업 비즈니스 스쿨로 먼저 온 거고 그때가 2019년도였으니까 29살이었나? 그랬던 것 같고 디자인 스쿨 코업 다음에 이제 디자인 스쿨을 다시 갔거든요. 그게 2021년이니까 2년 전 한 30살이었던 31살? 한국 나이로 31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늦은 나이에 시작했던 게 있어서 항상 그런 마인드셋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 학교 갔을 때 저도 알게 모르게 조금 그런 꼰대 같은 마인드가 좀 있더라고요. 나는 한국에서 경력도 있고 나는 나이도 이 정도인데 이런 식으로 조금 스스로를 닫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그거를 조금 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막 친구들하고도 더 편하게 지내고 조금 저를 잊고 그렇게 몰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나이 어린 같은 학교 나온 친구들 막 22살인 친구들 되게 어린데 그냥 막 다 친구처럼 지내요. 그냥 정말 외국 친구처럼 되게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이는 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여기서 공부하시고 한국 돌아가신다 하면은 그 부분이 안 그래도 좀 걱정되실 부분이니까 이해는 좀 하지만 캐나다 자체에서는 나이에 대한 그런 걸 별로 물어보는 문화도 아니고 사실 저희 나이를 잘 맞추지도 못해요. 저를 되게 어리게 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회사에 이제 결혼한다니까 네가 몇 살인데?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나 한 30 넘었는데 그러니까 다들 놀라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이제 경력을 좀 쌓은 다음에 석사 유학을 하실지 아니면은 돈을 모아서 디자인 스쿨을 가실지 고민을 한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 고민을 정말 오래 했어요. 오기 전에. 이왕 돈 쓰는 거 석사 유학을 할지 아니면 디자인 스쿨을 갈지. 저는 심지어 한국에서도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레벨업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고, 원래 석사를 항상 하기도 싶었고요. 근데 디자인 스쿨을 선택한 이유는 취업 걱정이 좀 됐던 것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했던 일이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로 쓰는 연습을 하려면 이런 디자인 스쿨을 가서, 저희가 또 디자인 스쿨 자체가 이제 그런 취업을 되기 위한 이런 스킬 위주로 많이 배우고 막 그 취업 관련한 것도 많이 배우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디자인 스쿨을 선택을 했고, 잘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친구가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석사 유학을 그렇게 한 사람이 있는데, 경력이 오래 있어서. 근데 본인은 조금 그 스킬을 배울 수 있는 디자인 스쿨을 갈까 그랬다 막 후회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너무 논술적인 걸 많이 배우다 보니까 석사를 하면서 이제 계속 논문 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글 쓰고 어떻게 이제 학술적으로 풀어내는지 이런 위주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스킬을 좀 더 업했으면은 이런 일을 함에 있어서 진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더 빨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마음이 있고, 저 같아도 이제 영어를 얼마나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영어권에서 살아본 경험이나 그런 게 없으시다면 디자인 스쿨을 가셔서 그래도 영어로 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배우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이 영어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저는 그 한국의 언어교환 앱 있잖아요. 그거 깔아가지고 외국인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 한국에 이제 영어 가르치러 온 친구들 많은데 그 친구랑 만나서 맨날 같이 행아웃 했어요, 그냥. 그래서 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네들이랑 안 놀고 맨날 걔네랑만 논다고 엄청 서운해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그 친구들 덕분에 캐나다를 선택한 이유도 좀 큰 게, 거기서 만난 친구들이 캐나다에서 온 친구들인데 이제 발음이나 이런 것도 너무 정확하고 영어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고, 또 성격도 되게 이렇게 나이스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사람들 성향 자체가 되게 폴라이트하고, 그렇게 스피킹이랑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잊는 연습을 정말 친구들하고 맨날 만나면서 했고, 따로 이제 공부를 한 거는 라이브 아카데미 있죠. 그 유튜브 라이브 아카데미만 저는 정말 그대로 따라했어요. 거기에 문법 있고 생활 필수 표현 있고 단어 있고 그거 카테고리 나눠서 정말 그대로 공부했어요. 저는 따로 학원도 안 다녔고 그냥 그렇게만 공부했고요. 이제 거기서 배운 거를 이제 친구들 만나서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영어 공인 시험이 필요할 때 토플이나 토익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이제 좀 업그레이드 하는 식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은 막 바로 처음부터 학원은 그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막 토플 배우고 토익 배우고 이러면은 처음부터 영어에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좀 외우는 것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의 이제 영어를 재밌게 배우는 방법? 저는 항상 이제 내가 하고 싶어야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비용을 얼마 썼는지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비용 정산해온 표가 있는데 그거를 들고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게 집에 있어서 오늘 커버를 못할 것 같은데, 그대로 제가 한 달에 얼마 썼는지 이렇게 런다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끝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윈터 타이어 사러 가서 오지를 않아요. 저 사람이 이제 저희 어드바이저로 있었던 사람이 그 사람 매니저고, 화가 난 것 같아요. Idiots. Whatever. Why? Tell me. Why? YouTube. So, No, I'm not gonna tell you. 비슷해요. 사실 계속 썼던 비용이 학생 신분이니까 막 여러 큰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잠시만요. 제가 메모를 다 적어놨어요. 네. 제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실제로 메모를 해놓은 게 아직도 있는데, 얼마 쓰고 이렇게 조절하려고.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자마자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 간 거기 때문에 홈스테이
에이전시에서 제공해주는 홈스테이를 이용을 했고 홈스테이비가 850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도 창문이 크게 나 있는 큰 방이었고요. 거기서 이제 식사가 다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사실 식사라고 하기엔 정말 부실한, 지금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음식이지만 그래도 나름 버텼던 것 같아요. 거기서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통카드를 좀 높게 썼어요. 막 160불을 첫 달에는 썼네요. 여기저기 좀 여행을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달에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금액이? 이제 그 이후에 핸드폰비가 붙어요. 88불 쿠도를 썼는데 이제 아무래도 핸드폰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유심 사서 썼는데 그게 다달이 또 나갔고요. 그 이외에는 이제 학교에서 친구들 만나고 그래도 캐나다까지 왔는데 이러면서 소셜 활동을 하다 보니 사실 소셜 활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 수업 끝나면 항상 그 해피아워 맥주 마시러 갔거든요. 야, 한국인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이 이제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기본으로 1,300불 정도 다달이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뭐 친구들 더 만난 날 아니면 제가 뭐 사거나 어디 간 날 이러는 비용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돈을 안 쓰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정도로 좀 타이트하게 썼다면 썼던 것 같고요. 저는 근데 비용이 조금 예산이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한국 회사를 프리랜서로 계속 일을 했던 데가 있어요. 거기서 벌었던 비용이 기본 120에서 150, 많이 번 날은 일에 따라 달랐는데 그게 거의 제 한 달 용돈인 거예요. 그래서 다달이 그렇게 그 정도가 최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썼고요. 그거 코업했을 때 이게 딱 처음 캐나다 왔을 때 아무도 모르는 데서 코업했을 때가 이 정도 비용이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저는 항상 그 정도 썼는데 왜냐면 벌어두는 돈이 그 정도니까. 근데 이제 남편이랑 그때 딱 합쳤던 시기라서 사실 남편 도움을 많이 받았던 데라 이게 썼던 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건 뭐 근데 항상 번 돈이 그 정도라 거의 그 정도 썼던 것 같고요. 이제 본인이 음식을 맨날 만들어 먹고 아껴 먹고 이러면은 점심 싸갖고 다니고 이러면 돈을 거기서 좀 더 줄일 수 있는 거고 막 놀고 이제 한국에서 쓰던 스타일대로 커피숍 가고 이러면은 비용을 많이 쓸 수밖에 없고요. 지금은 근데 제가 듣기로 컴패스 카드도 많이 올랐다고 하고 렌트도 좀 많이 오른 편이에요. 추세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오른 금액을 어느 정도 그래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게 다달이 들어가는 생활비고 저는 조금 한국에서 일을 했던 경험과 이제 그런 커넥션이 있어서 프리랜서 일도 가끔 받고 이랬긴 했는데 코업으로 만약에 그런 따로 인컴 소스가 없이 오신다고 하시면은 주변에서 이제 알바하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코업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일을 하는 워크 퍼밋도 받아서 오는 거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이제 한 20시간 정도 파트타임으로 일할 자격 줄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공부하면서 이제 취업 준비하는 게 막 쉽지는 않아요. 시간도 되게 많이 제한적이고 그래서 조금 힘들어서 돌아간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고려를 많이 하셔서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네, 그게 제가 썼던 금액이고 학비는 사실 학교마다 보시는 게 나아요. 제가 알려드린 금액보다는 학교에 따라서 얼마나 비용이 들고 이런 거를 조금 보시는 게 낫고요. 말씀드리는 거는 학비는 모아서 오시는 게 낫고 그리고 어쨌든 학생비자로 오시려면 그 잔고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한 3천인가? 3천만 원 정도 은행에 잔고 있는 걸로 아마 증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하고 오셔야 되니까 일단 학비는 내고 오시는 게 맞죠. 그게 비용이 들었던 거고 조금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콘텐츠 고민에
그동안 영상을 올리지 못하면서 콘텐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제 생각에 아무래도 취업이나 어떻게 취업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UX, UI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영상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영어권에서 돌아다니는 자료들, 조금 좋은 자료들 설명하는 식으로 영상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네, 저한테도 조금 레벨업 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 계획이니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